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하는 3기 신도시의 도로 교통망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 하남시가 추진하는 기업단지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는 19,169건이었습니다. 이 중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거래는 2,032건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강동구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과 5호선 둔촌동역, 고동역의 역세권 높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2,000가구 규모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와 연계해 올림픽공원 인근 대로변과 역세권의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는 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에 새로운 거리가 좀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선 강남구를 조금 살펴보면요. 도산대로를 시작으로 영동대로, 테헤란로를 거쳐서 강남대로까지 각 대로 특색에 맞는 테마를 가꿔서 또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고요. 송파구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속리단 길과 좀 차이를 둬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석촌호수, 그 호수의 경관을 살린 호수단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경관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강남구와 그리고 송파구, 이곳에 이런 걷고 싶은 거리가 생기면 또 부동산 투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비 피해가 없도록 꼭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비와 달리 또 여러분의 마음은 화창하게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인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 서핑을 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이럴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어둡고 이렇게 좀 기분이 처지고 옷들도 되게 좀 어두운 쥐색, 뭐 회색 계열이라든가 검정색 하면서 굉장히 좀 탁한 이런 쪽의 색상을 골라서 입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요.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도 많이 되고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날씨일수록 좀 환하게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바라보는 상대방들이 좀 기쁘고 환하고 밝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이루어질 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기분 좋은 하루를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좀 환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얼굴은 아직 어두운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도 밝아질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신데요. 저희 전화로 목소리로 전화는 좀 이어가고 TV에서는 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게 좀 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TV 화면만 바라보시고 소리는 전화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서울 수유동 네.
수유동에 있는 그 빌라를 하나 상담드리고 싶어서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딘지 좀 자세하게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수유동 535의 167번지입니다. 네,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살다가 네, 저희 다른 데 와 있어서 전세 아. 주고 좀 알겠습니다.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어요. 네, 결국 거주를 지금 안 하시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텐데 네, 말씀 네. 주신 강북구 수유동의 535-167번지의 이 다세대 주택 투자 가치가 있는 빌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네. 뭐 그러면 수유동에다가는 전세 주고 계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지방이세요? 다른 곳이세요? 예, 동탄, 제2동탄에 있습니다. 아, 동탄이요. 그러면 같은 중부 지방이니까 비 많이 오죠, 거기도.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유동에 이제 빌라를 흔히 말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데 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 예. 어떤 가치 변동에 대한 전망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몇 년이나 갖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이거 원래 투자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살던 곳이라 오래 원래 됐습니다. 거주하던 곳이세요? 예, 예. 한 20년 넘게 됐는데. 거주하시다가 이렇게 예, 예. 전세를 임대 주고 본인은 이제 동탄으로 넘어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주하실 때 어땠습니까? 이 산자락에서 쫙 내려오는 이 맑은 공기에 굉장히 또 뭐 전체적으로 높은 건물들도 없고 굉장히 좀 네. 쾌적하고 아주 주거 환경 자체가 양호하고 좀 조용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샀는데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 오래 있으면서 고도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뭐 해제하는 걸 검토한다고 그래서 네. 서울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 게 좋은지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 6월에 서울시에서 이제 신고도지구 뭐 구상안 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혹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띄워 보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뭐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를 한다 그래서 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잠깐 보긴 했습니다. 떼 보시면 아마 이 지역 전체가 그러는데요. 고도 지구로 표시가 되면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을 거예요. 예, 예. 요게 근데 20m에서 오늘 한번 당장 떼어보세요. 방송 끝나면 네. 28m로 돼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고도 제한을 한 40% 정도 완화시켜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15층 건물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개 층 정도 더 늘려서 21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뭐 10층짜리였으면 4개 층 더 늘려도 된다. 뭐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 계획에 따라서 조금은 더 편차가 있고 그러니까 저스트로 그 정도라는 거고요. 오히려 좀 더 완화돼서 층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 동네, 이 지역이 좀 이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다라고 해도요. 예.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매도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들어와서 거주하시지 않을 거라면 네. 여기는 뭐 간단해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4층 이하 여기는 저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4층 이하에 뭐 단독, 공동, 뭐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이 되겠죠. 공동, 뭐 그다음에 제1종 근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중 음식점 그냥 이렇게 식당 같은 것들. 네. 그러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 이런 것들만 지을 수가 있고요. 밑에 주차장을 넣는 필로티가 들어가면서 위에 4개 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네. 당연히 5층 이상의 5층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5층 이상의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아파트로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여기를 종 상향을 하고 종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인데 토지인데 그렇게 또 하기도 힘든 게 이쪽이 북한산 자락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상향 쉬운 일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나중엔 여기가 이제 발전을 하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 얘기하는 타운하우스 있죠. 네. 타운하우스라든가 어떤 펜션, 음. 뭐 전원주택, 전원타운이라든가 요런 쪽으로 서울의 어떤 심신 지치신 분들 그리고 좀 약간 은퇴하시면서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 와서 네. 좋은 공기 맡아가면서 전원 생활 누릴 수 있는 그런 펜션 쪽으로 해서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 한 이 자체에서 큰 개발의 호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인지하시고 아마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큰 개발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보유하신 거 한번 매도 쪽으로도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그 이후에 투자 전략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1가구 2주택이고 아파트를 25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투자도 되고 나중에 네. 그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나중에 새 아파트가 탄생되면 사는 것도 고려하고 네.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네. 좀 전망이 어떤지 음.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럼 거주하시는 집 외에 좀 투자로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를 하신 거세요? 네네. 네, 매수하신 아파트가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대구인데요. 네, 대구 수성구 네, 신매동, 네, 네. 시지 3주 한라 협화 아파트. 한라 스파 아파트. 예, 그 아파트 단지 이름이 시지 3주 한라 협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신내동에 위치한 이 한라 스파 아파트 이거를 좀 재건축 바라보고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다. 이 동네가 좀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네. 하셨다는 건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2020년도 7월 달에요. 20년 7월에 그럼 아직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데 계속 좀 한 가져가 봐도 2년 되지요. 네? 한 2년 몇 개월밖에 안 되지요. 2020년 만으로 한 2년 정도 되신 건데 네네네. 이걸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투자 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대구에서 이 프로 많이 시청하고 계세요? 네네. 네. 어떤 전문가분이 제일 좋으세요? 예, 김종희 전문가님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뭐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고 주변에서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센스도 있고 예, 제가 이렇게 너스레던 거는 좀 그 말씀하시는 중에 한번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네, 요 CG에 있는 거네요. 삼주 한라 협화타운 아파트. 네네. 아파트 이름은 좀 긴데 보통 신매동 CG의 삼주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신매역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위치에 있고 뭐 수성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2호선 초역세권이라 가는 네, 그런 네, 곳 초역세권임은 분명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아파트는 좀 특징적인 게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재건축을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94년이니까 이제 딱 내년이면은 연안에 들어오네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용적률을 보니까 한 250%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로만 따졌을 때 뭐 대지 지분이 아무리 뭐 저거 한다고 해도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의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면 네. 이 용적률 가지고는 사업성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냥 안 된다고 지금 보시면 현재 되는 거고요. 250%라는 얘기시지요? 네네, 사업성이 그러니까 안 나와.
안 나와요. 네네, 나오지 않고요. 누가 추진을 하지 않죠. 추가 분담금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아, 예. 나는 하고 싶어도 내 옆집 이웃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렇게 네. 할 바에는 내가 그 돈 주고 딴 데 가서 그냥 아파트 내 이 입맛에 맞는 아파트 돈 주고 살면 되지. 굳이 여기 몇 년을 기다려서 의견 맞춰갖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네.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 재건축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잠깐만 재건축 저거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정 구역이 아니라 예정 할아버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네. 사업성이 안 나오면 내 마음인 거라고. 지금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주민들이 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계산기 두드려 보고 사업성이 나와야 그래 뭐 재건축 예정 구역이니까 재건축해도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 이익을 될 거니까 여기에 새 아파트 지면 나중에 피도 많이 붙고 가격도 높이 받으면서 좋으니까 뭐 미분양도 안 나고 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재건축 진행합시다라고 해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려고 하면 기존의 땅땡이에서 대지에서 찾아먹은 용적률이 굉장히 적어서 나중에 이만큼을 더 찾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남겨놨어야 진행이 하기가 편한데 네. 우리는 기존에 거의 꽉 찾아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새로 두드려서 뭐 한다라고 해도 더 이상 뭐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돈으로 그냥 내 새 집 짓는 거 역할인 거지. 보통 재건축이 각광을 받는 건 내 돈을 그러니까 내 돈을 들이기보다는 남의 돈으로 그래 너희들 우리 아파트에서 새로 지은 우리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너희들 돈 갖고 들어와서 살아 해갖고 니네 돈으로 대신 우리 집은 새로 수리할 거야, 새로 지을 거야. 이런 어떤 남의 돈 가지고 내 집 새로 지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네. 그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용적률이라는 것과 대지 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여건이 좋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재건축 예정구역 아니라 더한 것도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뭐 그렇게 활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재건축은 물 건너가면서 나중에 집이 굉장히 이제 노화되고 이렇게 뭐 쓰러져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 뭐 리모델링을 하는 거를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그건 근데 먼 일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대구는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꼭 아니라고 해도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기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대구가 2015년부터 예. 2026년 아직도 3년 뒤까지 예. 이 지역에 적정하게 주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택이 지어지면 사람들이 소모하고 이렇게 적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적정 공급량을 훨씬 넘어선 적정보다 훨씬 필요 없는 주택을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하게 되는 초과 공급이 이루어져요. 예. 예. 11년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중에 3개 년도만 빼고 나머지 8년 동안은 네.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지금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뭐래?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구시 전체가 이런데 지금 우리 3주 아파트가 속해 있는 수성구 자체가 예. 이 대구 전체 쌓여 있는 미분양의 약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수성구예요. 수성구에만. 그런데 앞으로 수성구는 내년하고 내후년 24년도, 25년도에 또 엄청나게 공급이 돼요. 예. 그런데 특히나 내년에는 적정한 물량의 3.8배, 거의 4배 가까운 숫자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도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 이 미분양이 내년 지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있는 미분양도 할인해서 팔아야 될 판에 예. 새로 아파트 이 재건축이 진행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연한은 24년 돼갖고 이제 내년이 되면 지금 30년 연한 채우면서 뭐 재건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시장 상황이 이러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도 없어요.
지어봐야 팔리질 않으니까. 아, 그래. 지금은 초가 공급되고 그렇지만 이게 점점 흥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나중에는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네, 오늘은 귀한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쭉 들어보시고요. 네. 시청자님이 하고 싶은 소리를 제가 듣는 시간은 아니에요. 좀 억울하잖아. 요런 시간이 연결하기가 쉽지 네,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땐 정리해서 좀 나은 곳으로 어차피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임대 나눴어요. 임대 나눴어요? 그러면 예. 예. 그냥 임대 빼서 그러니까 매도하셔서 여윳돈 하나 좀 여윳돈이 조금 나오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해 놓으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내가 직접 사는 거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투자 가치가 그리 큰 아파트는 아니다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도 세워야 한다 하신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만나볼까요? 여기 도봉구 신동아 아파트하고요. 네. 요 근처에 유명성 빌라하고요. 어떤 빌라요? 뉴명성 빌라. 유명성 빌라. 네. 네. 그리고 부평에 있는 경원대로에 거기 현대아파트. 네. 네. 1차. 네. 거기하고 좀 알고 싶어요. 말씀 주신 이 세 개의 부동산 지금 다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일까요? 네네네. 도봉구의 신동아 아파트는 어떤 동에 위치한 아파트일까요? 도봉구요. 방학로. 방학로에 네. 도봉구 방학로의 193. 신동아 아파트 150, 네. 193. 193번지에 신동아 네.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고 두 그 개예요. 두 개를 아들 거하고 저희 거하고. 두 신동아 개이고. 아파트를 지금 그러면 부부 명의로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자녀분 명의로 하나 가지고 네. 계시고요.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신동아에 아들도 살고 저희도 살고 따로따로 살아요. 따로 거주하고 계시고 그럼 거주하는 주택으로 신동아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네. 계시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아니, 거네요? 딸이 가지고 있어요. 네, 딸이 가지고 계신 게 이 빌라일까요? 아니, 거기 저기 부평에 있는 데에 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세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유명성 거주하시는 집 세 개가 궁금하신 거고 임대 네. 놓으신 빌라 하나의 이제 향후 전망 궁금하신 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명의가 다 다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 아드님 하나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하나 그리고 하나는 부평구에 위치한 정원대로의 현대 아파트 하나 이거는 따님분의 명의셨고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는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유명성 빌라 이걸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각각 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이게 투자 목적이 있는지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 그게. 네. 아니, 안 돼도 좀 힘이 있게 하셔야 안 될 집도 알겠습니다. 올라가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저하고 연결된 게 싫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다른 것들은 워낙 유명한 아파트들이라서 네. 상관이 다 없는데 지금 크죠. 유명성 빌라를 좀 찾아봤고요. 네. 유명성 빌라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정리를 해서 지금 아드님 내 거, 아들 거, 딸 거 이런 거 되게 헷갈리는 거고 일단은 궁금하신 건 이 도봉구 방학동에 네. 요거잖아요. 요거 신동아? 네. 신동아 1단지하고 네. 신동아 1단지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뉴명성 빌라. 네. 뉴명성 빌라 얘하고 네. 인천의 부평 네. 현대 1단지? 네. 현대 1단지. 결국은 이 세 아파트, 그러니까 세 가지 주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향후 전망이. 전망이 어떤지. 네. 좋습니다. 보면 뉴명성 빌라부터 얘기해 보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 이쪽은 이거 가지고 계신지는 좀 이쪽 상황 좀 아시죠? 별로 개발이 없기는 하던데. 네, 일단 그 공공 복합지구로 요렇게 이제 구역이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일단은 뭐 시범 사업지로 일단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아, 그래요? 방학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구역으로. 네. 그래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되는 건데 일단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해요. 아,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볼 건 없어. 뭐 재개발을 그 공공주택 그 사업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도 이 권역 밖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실은 얘네들 좀 개발을 하면 네. 여기 이주 세력들 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좀 임대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아, 이거 빼고는 없어요. 아, 그냥 교통 불편한 저 구석쟁이에 있는 빌라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보듬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계신 주택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굳이 끌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다른 어떤 개선될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정전철이 들어와도 안 오를 건가요? 아유, 그런 거 갖고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 희망 고문이고요. 아, 경전철이 요렇게 방학역에서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렇게 이어질 거거든요. 솔밭공원 쪽으로 해서. 네. 우리 주택은 어차피 이쪽에 있는 거고 뭐 여기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 쪽하고는 좀 거리도 있고 그리고 이거 기다려서 이거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리 집이 뭐 확 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팔릴 집이 팔릴 정도? 아,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놔도 안 팔릴 건데 네. 경정철 들어오면 그나마 사람 좀 오면 팔 수 있을 거 정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희망 고문 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대신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신동 아파트 갖고 계시는 건데 얘네들은 괜찮아. 얘네들은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쪽에 이제 대장 아파트, 이 방학동 쌍문동의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거고 당연히 우이신설 경전철이 방학 쪽으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최고의 호재 쭉 엑기스만 쭉 뽑아서 자기네 몸값 올리는 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정밀안전진단 통과했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단계가 남아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쪽의 지역에 좀 아킬레스건이 두 가지가 있던 거예요. 우리 신동 아파트를 대표로 해서 이 주변이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일단 지하철 교통, 철도 교통이 안 좋았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나쁜 점, 아킬레스건이었고 두 번째는 고도 제한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재건축 아니라 뭘 한다라고 해도 고도 제한에 걸려버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고도 제한도 완화를 한대. 교통은 우이신설선이 들어온대요. 뭐 연장을 해준대. 그러니까 한꺼번에 요거 두 개를 다 해결을 하는 건데 네. 요것들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일들이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해결될 때까지 충분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도 제한도 지금 2단지라든가 3단지 같은 경우가 얘네들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2종 땅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15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지금 또 고도 제한이 20m에서 아까 앞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28m로 그렇게 한 40% 정도 고도 제한이 더 추가로 완화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동아 1단지가 네. 15층이잖아요. 네. 그러면 6개 층은 충분히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21층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부채납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해서 지구 단위 계획 아니면은 여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아마도 한 25층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개 층 정도는 더 넣는다고 하면 지금의 뭐라 그럴까요? 용적률은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가 좀 넓고 대규모 세대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성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건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갖고 가세요. 네. 이거 매도한다고 해도 어디 딴 데 이사 갈 데도 없어요. 저 창동 쪽 이런 데는 더 비싸고 하니까.
네. 꼭 쥐고 있으면 나중에 역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쥐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 부평 현대인데 네. 부평 현대는 뭐 인천에 또 공급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인천도 좀 공급이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이 부평 현대 같은 경우는 1, 2, 3단지 다 합쳐가지고 통합 재건축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소요돼요. 어차피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인천 전체는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인천은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청라라든가 송도라든가 이쪽이 지금 검단이라든가 이쪽이 좀 인천의 무게중심을 확 가져간 상황인데 지금 원래 원도심이라고 하죠. 이 부평이라든가 동인천이라든가 뭐 만석주공 이런 것들이 지금 원도심들이 간석동이라든가 얘네들이 이제 너무 노후됐으니까 재건축을 이제 탈바꿈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좀 가치를 상승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 뺏겼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올 거예요. 원도심이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25년까지 계속 늘어질 정도로 초과 공급이 계속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인천 전체의 공급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2, 3년은 필요해요. 그러면 28년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지금의 공급량 그대로 예정대로 둔다라고 하면 28년까지는 다시 바닥 찍고 반등하는 게 쉽지 않아요. 녹록치 않아. 그런데 어차피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거를 매도하기에는 아까워요. 지금 이제 정밀안전 진단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부평 현대 1단지 하나만 따지면 사업성 별로 뭐 현찮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단지, 3단지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담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통합으로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할 텐데 나중에 그건 뭐 나중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동업으로 해갖고 장사하고 나서 나중에 뭐 내 덕에 얼마 더 벌으니까 정산할 때 문제가 되듯이 나중에 재건축 잘 진행해서 청산할 때는 좀 골치 아프고 문제가 될 텐데 일단 그 전까지는 통합으로 해야 사업성도 담보가 되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걸릴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재건축으로 잘 진행이 되면 이쪽에 대장 아파트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GTX도 2030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여기서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 사들고 가면은 GTX를 바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5분이면 여의도 가고. 그러니까 나중 장래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러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나오니까 어차피 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뉴 명성 빌라 도봉동에 있는 건 정리해 버리시고요. 네. 그 신동아하고 여기 부평 현대는 쭉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족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선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드렸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다세대 주택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원장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얼마 후에 퇴직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해서, 상가랑 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여러 가지 물건을 좀 알아봤어요. 네.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계룡역 앞에 네. 병원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뭐 부동산에서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이기도 하고, 네. 또 뭐 세입자도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하다고 좋은 물건이라고 권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서 네. 제가 상가를 사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고 또 뭐 수익률이 서울에서는 좀 더 지방보다는 낮다고 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지가가 상승해서 뭐 네. 상가 나중에 팔 때 수익이 생길 거다 이러시는데 이제 전문가님한테 네. 일단 상가 사면서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하고 네. 이 계룡역 앞에 있는 이 상가를 사면 어떤지 네.
연락 잘 좀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좀 상담 받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좀 보셨는데 말씀 주신 이 네네. 상가를 매수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어떤 점을 체크해 봐야 할지 그리고 보신 지역에 이 상가를 정말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네. 소장님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방송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5호선이네요, 계룡역이. 네, 맞습니다. 네, 계룡역 앞에 있는 이제 신축 상가를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거기 앞에 바로 네. 역 앞에 물건이 있더라고요. 네. 요 역세권에 있는 상가를 보시는데 지금 얼핏 들으니까 뭐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는 거 승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병원이 들어와 있다고 아, 임차인도 병원. 너무 좋은 임차인이라고 부동산에서. 네, 병원이 이제 임차하고 있고.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요런데 네, 얘를 이제 매수해도 좋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네,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돼서 신축이라고 또. 네,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일단 네. 결론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수익률도 지금 뭐 월세 얼마 받아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네, 일단 크게 보시면 네, 네. 일단 지금 제가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배경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환경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고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요 자체 물건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굉장히 그 좀 어수선하잖아요. 네, 네. 금리는 좀 안정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물가 높고 아직 경기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그 뭐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뭐 그냥 지금 뭐 몇 0점 몇 프로, 몇 점 몇 프로에서 몇 프로가 좀 더 많은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보다는요. 네, 그냥 네. 탄탄하게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된 것들, 네, 어느 정도 미래 가치가 담보된 것들,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입지적으로도 괜찮고 어느 정도 수익적으로도 좀 담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가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네.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서 더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퇴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네. 1900 몇 년도입니까? 55년도부터 1963년도에 우리가 태어나신 분들을 보통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뭐 본물처럼 밀려들듯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실 거거든요. 네. 그냥 일터에서 그냥 확 즉 앞으로 이분들이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좀 이제 여유 있는 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금융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가 은행에 뭐 정기 예금 상품에 넣어놓든가 하면서 이 금융소득 내지는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처럼 이제 임대소득을 노리겠죠. 부동산에 이런 수익형 건물에 투자를 해서.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안정적이면서 수익형, 네. 이 수익형에 대한 부동산 상품은 대표적인 게 상가예요, 상가. 네. 상가인데 왜 안정적이라고 제가 봤느냐? 일단 신축이잖아요. 네, 네. 신축이야.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초역세권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계룡역이면 네. 송파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주머니 사정이 가장 좋은 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 상가에 병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자체만 봐도 우리가 흔히 그냥 겉 스펙만 보더라도 굉장히 끌리잖아요. 네. 이런 거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상황을, 이 스펙을 대했을 때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미래 가치를 담보한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실 건 이제 요 물건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 네네. 우리가 흔히 상가를 볼 때는요, 고르실 때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공실에 대한 위험. 네. 그러니까 공실 관련한 사항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임차인의 사업 역량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사업 부진, 사업 역량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임차인의 업종이 되겠죠. 업종. 네. 뭐- 네, 병원이 되게 잘 된다고 그래요. 뭐 큰 대형 병원에서 계시던 원장님이. 네, 거기에 일단 제가 좀 계셨다고.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상권이 되겠죠. 상권 당연히. 상권이 또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위축이 될지 아니면 상권이 더 확장이 될지 그래서 상권의 변화를 좀 봐야 되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좀 뭐 안 좋은 투자는 하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데 일단 공실에 대한 위험은 주변에 이 건물 내에 공실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주변의 상권 이런 것들 다 같이 맞물려져서 보는 건데 일단 공실은 지금 없는 거잖아. 오히려 지금 기입주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승계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면서 임차인의 사업 역량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뭐 여기에 지금 뭐 백종원이라는 뭐 아주 전문가가 와서 자기가 직접 주방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자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네. 백종원이 뭐 자기가 할 일도 많은데 여기 와서 하겠냐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보통 보면 업종으로 끊는데 가장 안정적인 업종이 음, 은행하고요. 네. 병원하고 네. 약국을 예를 들어요. 네. 뭐 약국은 어차피 병원 따라서 많이들 가니까 약국보다는 병원을 훨씬 더 쳐주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월세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업종에서 은행과 병원은 정말 쌍두마차로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이에요. 네.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들여다 놓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는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는 이 병원에 임차인으로 들어온 이 병원에서 이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소유한 이 상가를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엔 자기가 산다고 할 거예요. 그 병원에서. 아, 네. 뭐 그래서 넘기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상권의 변화인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온통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네. 더해서 나중에 이쪽 주변에 보면 송파구 여기가 미들라인이라고 해서 송파구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데 온통 재건축 대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인구 밀집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밀집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상권이 위축은커녕 앞으로 확장될 거라는 소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일단 네.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초역세권의 신축의 상가인데 병원이 지금 입주해 있다. 그러면서 네, 지금 네. 상황은 베이비 은퇴 세대들이 많이 몰려서 나오는 시기에 딱 맞물린다. 이러면 네. 굉장히 뭐 지금 수익률은 뭐 3%만 넘어가면은 땡큐라고 생각하시고요. 네네. 그냥 쭉 해서 장기적으로 이건 무조건 꼭 잡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 굉장히 월세 자체도 차근차근히 올라갈 거고 추후에 이 네.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익적인 측면도 훨씬 좋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뭐 매수 전혀 고민하지 말고 매수 추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얼른 가서 장관님. 잘 알아보고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아마 다른 상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상황에 맞는 상담 필요하니까요. 1:1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894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군자역 용마초등학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이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이 지역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이 군자역 인근 쪽에 용마초등학교면 여기 뭐 4번 출구, 군자역 4번 출구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어디가 되겠죠? 일단은 여기에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근처가 빌라가 굉장히 신축 빌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오피스텔들도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빌라라고 하죠. 빌라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는데 이 빌라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 그러면서 매매 가격이 떠밀려서 올라가게 되는 전세가, 그러니까 임대가 상승이 추후에는 매매가 상승을 불러오는, 이러면서 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빌라 갭 투자가 되겠죠. 그런 투자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노후주택지에 그러니까 재개발에 투자하는 거죠. 재개발에 투자를 해서 뭐 전세 가격은 당연히 안 오르겠죠. 전세금은 오히려 그냥 스테이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재개발지에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익을 실현하는 빌라 투자는 이 두 가지 빼고는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자역 인근 용만초등학교 쪽에 빌라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일단 이 두 가지의 투자에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차익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일단 임차가 활발히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업무단지가 좀 인접해 있고, 업무단지가 인접해 있거나, 더불어서 전세 시장이 좀 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 자체가 우리 아까 방송 초에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월세에 대한, 그러니까 전세가 뭐 사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세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해지면서 월세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고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갭 투자해서 빌라에 갭 투자해가지고 그 전세가 임대가 상승을 통한 매매가 상승에 이런 쪽의 투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군자역 주변에는 뭐 업무단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재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을 텐데, 이 군자역 부근을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신축 개발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후도가 계속해서 노후도는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5호선하고 7호선이 이제 환승하는 그런 더블 역세권이고, 거기에다가 뭐 주변에 세종대학교니 건국대학교니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도 또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세가 좀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임대가 잘 나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접도, 그러니까 즉 건물들이 필지들이 도로에 잘 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행위도, 개발 행위도 아주 쉽게 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신축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노후도가 오히려 훼손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의 투자에 대한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군자역 쪽에 지금 투자하시는 건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투자를 하시려면 눈을 좀 왼쪽으로 저쪽 장안평 답심리 쪽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재개발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반대 의견 드리면서 새로운 지역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전략,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인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막 상담하신 분처럼요, 이렇게 소액 투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큰 아파트 좀 갈아타기, 지역적인 특색들, 그러면서 또 아니면 상가 투자, 노후 준비 이런 것들까지 겸비할 수 있는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